변호사 박형준은 가장 낮은 곳에서 여러분 일상의 안전을 지킵니다.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 도산법 전문 변호사, 당신을 괴롭히는 사람 박 변호사가 대신 혼내주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, 박형준 변호사라고 합니다. 오늘은 해방공탁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해방공탁금 용어가 되게 특이하죠. 8.15 해방도 아닌데 어떤 경우에 이런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느냐. 내가 이제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데 사업자 계좌가 있는데 갑자기 그것이 가압류가 됐다고 생각합시다. 그래서 돈도 뺄 수도 없고 넣을 수도 없고 지금 회사 운영을 못하게 생겼어요.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만 얼마 전에 나갔던 근로자가 임금 소송을 제기하면서 회사 계좌에 압류를 한 겁니다. 금액은 예를 들어서 한 2천만 원 정도. 그것 때문에 지금 회사가 마비가 됐어요. 그런 경우에 이 가압류를 빨리 풀어야 될 텐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? 이 해방공탁금으로 가압류를 취소하는 제도가 있습니다. 그렇게 되면 이 가압류의 효력은 유지되지만 그 집행의 대상이 법원의 해방공탁금으로 가게 됩니다. 간단하죠? 2천만 원을 법원에 공탁하고 그것을 서류를 제출하면 그 가압류는 취소가 됩니다. 채권자로서도 크게 손해볼 건 없죠. 어차피 2천만 원 잡아둔 건데 그 계좌에 잡아두나 법원의 공탁금액 잡아두나 다를 건 없습니다.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. 내가 이제 10억짜리 내 아파트를 팔려고 한다. 그런데 갑자기 계약금을 받고 잔금 치르려고 하는데 갑자기 가압류가 들어온 거예요. 그래서 난리가 난 겁니다. 매수인이 이게 뭐냐, 가압류가 들어오니 계약 파기하겠다, 계약금이 2배를 내놔라, 이렇게 난리가 났어요.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?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해방공탁금을 가압류된 금액 5천만 원에 5천만 원, 1억이면 1억 그 공탁을 하고 가압류를 빨리 제거한 다음에 계약을 성사시키고 본안소송에서 다투면 되는 겁니다. 즉 가압류의 대상을 계좌라든가 그 아파트라든가 거기서 법원의 해방공탁금으로 바꿔주고 이 계좌나 부동산을 채무자가 계속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채무자의 이익과 채권자 이익을 균형 잡게 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이전에 잠깐 또 설명드리자면 가압류와 가처분이 있는데요. 가압류와 가처분 중에 이 제도는 가압류만 있고 가처분의 해방공탁이라는 건 없습니다. 가압류라는 것은 돈에 대한 소송을 하기 전에 상대방이 재판 도중에 빼돌리는 걸 막기 위해서, 일반 재산, 책임 재산을 빼돌리는 걸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, 가처분은 금전이 아닌 소유권 이전 등기 이런 것에 대해서 미리 동기를 주시를 해두고 본안 소송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둔 겁니다. 소송을 실컷 했는데 상대방이 자기 재산을 모조리 다 팔았다 이러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가압류 가처분 제도를 두었지만 특히 가압류에 대해서는 금액이 정해진 특징이 있다 보니까 해방공탁금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주게 된 것입니다. 가압류 해방공탁을 해서 가압류를 해방공탁금으로 옮기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채권자가 본안 소송을 제기합니다. 주로 대여금 소송이나 손해배상 소송이나 물품 대금 소송이나 소송을 하겠죠. 소송이 끝났어요. 채권자가 원고가 이겼을 때 경우랑 피고 채무자가 이겼을 때 경우랑 그 해방공탁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, 그런 문제가 남게 됩니다. 채권자가 이겼으면 해방공탁금을 승소 판결문만 가지고 법원에 돈 주세요 한다고 돈을 주지는 않습니다. 그런 경우에는 승소 판결문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압류 추식 명령이나 압류 전부 명령을 해가지고 공탁금 출급 청구권에 대해서 현금화 절차를 실시하게 됩니다. 그리고 만약에 채무자, 즉 피고 측에서 승소하게 되면 또 역시 승소 판결문을 가지고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해가지고 그 해방공탁금을 찾아갑니다. 근래에도 그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조정으로 끝난 그런 사안이라 가지고 원고가 이제 인감증명서나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원만하게 끝난 일이 있습니다. 이런 문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. 가압류나 가처분을 하게 되면은 채권자 입장에서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거든요. 그런데 해방공탁이 됐다고 해서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어떻게 달리 평가되느냐, 그건 아닙니다. 효력은 유지되지만 집행 대상만 달라지기 때문에 소멸시효 효력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. 이렇게 가압류 가처분을 없앨 수 있는 제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. 가장 중요한 것은 3년이 지나면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. 사정변경에 의한 취소라고 그러는데 본안소송은 제기하지 않고 가압류 가처분만 등기만 해두고 3년 동안 내버려뒀다. 그러면 이 채무자 측에서는 가압류 취소 소송을 해가지고 이것을 말소시킬 수 있습니다. 가압류가 이제 또 들어와서 어제나 저제나 언제 소장이 들어오려나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는데 소장이 안 와요. 6개월이 지나도 7개월이 지나도 너무 답답하죠. 이런 경우는 어떤 걸 하느냐, 이럴 때는 제소명령이라는 게 있습니다. 제소명령. 소송을 해라, 왜 동결 조치만 해놓고 본격적인 전쟁을 안 하느냐, 빨리 덤벼들어 한판 붙자, 이렇게 하는 거죠. 그 제소명령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는 채권자한테 20일 이내에 소를 제기했다는 소제기 증명원을 제출하라, 그 명령을 내립니다. 이 명령을 만일에 위반하면 채무자 측에서 판사님 명령을 어겼어요, 가압류 가처분을 장난으로 하나 봅니다, 상대방 괴롭히려고, 그렇게 해서 가압류 가처분 취소 신청을 내면 그것도 가압류 취소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됩니다. 이 정도로 하면 해방공탁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.